어떤 일을 바탕으로 MI 문제가 주어졌는데 나는 좀 분석 좀 먼저 해볼게요. 문제가 좀 길어. MI 문제 좀 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나는 지금 어떤 직책이 있는 거죠? 평안감사. 평안감사가 있는 거고요. 지금 때는 1866년에 고종 3년에 있었던 일인데 혹시 이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사적 일이 있었는지 알아? 병인양요. 오, 그렇지. 병인양요가 있었죠. 병인양요가 뭐지? 프랑스가 이제 쳐들어. 이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때요? 그때 외교장관 조서 약탈. 뺏겼는데 물리쳐냈죠? 네, 그렇죠. 자, 그 외국에서 온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까지 도착하여 통상과 교역을 요구한 상황인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 실제로도 그렇지. 교역이 금지돼 있었죠. 네. 누구의 영향이죠? 홍선대공. 그지 홍선대원국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제 교역이 안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을 권했는데 지시 안 따라서 이제 만경대까지 올라와서 관리를 지금 붙잡아서 지금 약간 행패라고 하나요? 행패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강물이 빠졌다는 거야. 이제 밀물에서 썰물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물이 빠진 배가 못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승조원들은 어떤 승조원? 프랑스. 외국. 이제 외국, 프랑스까지 안 나왔지만 외국 승조원들이 이제 관리를 구하려 물러든 간민들을 향해 총을 막 쏜 거죠. 총을 쏜 거야. 나는 평감사니까 이런 상황들을 조정에 알렸고요. 조정에서는 모두 얘들을 없애버려라. 불체론이 없애는 얘기죠. 그래서 망명을 보냈습니다. 나는 실학사상을 공부하며 자주적인 개국을 통해 성진문 받아들여서 나라와 백성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개화사상가입니다. 즉 개국을 할 때는 좀 해줘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근대화가 늦어진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개화사상가라는 또 배경 어떤 상황을 줬고요. 성리학을 내세우며 쇄국 정책만을 고집하고 학사논문을 일삼는 조정의 대신들에게는 아주 그냥 진절이 논더리가 난다는 거죠. 그랬는데 나는 개화사상가인데 지금 이거 불태라고 하니까, 그지? 불태라고 하니까 아주 이 명령에 실망을 하신 거죠. 근데 나는 어쨌든 공직자, 관직자이기 때문에 망명을 따라야 되겠죠.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죠. 영모죠, 영모. 그래서 안 따르다가 내가 죽을 판인데. 자, 한편으로는 외국 상선을 불태워버린다면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좀 걱정이 된 거죠. 또한 난동을 피우긴 했어도 외국인이긴 해도 사람을 태워 죽인다는 게 이게 너무 맞지 않다는 거지. 외국 승조원들에게 물과 식량을 주고 생명의 위태로운 사람을 알려서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위태롭게 했으므로 침략행위로 봐서 결국 망명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망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까 말했지만 영모이기 때문에 내 목숨뿐만 아니라 뭐 삼족을 멸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말이 밝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을 되돌려 보낼 것인가 아니면 배와 승조원들을 불태워 없애버릴 것인가인데, 그럼 이 문제는 정답이 있을까? 없을 것 같긴. 정답이 이거는 없겠지. 정답은 이게 갑자치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럼 어떤 게 우리가 평가 요소가 되겠어? 논리. 그지? 어떤 걸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논리가 이제 평가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선택했습니까? 일단 하나를 선택하긴 했는데. 네. 자, 어떻게 할 건가? 자, 질문. 지원자가 나의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제가 이 평안감사라면 저는 이 외국 상선의 승전을 설득해서 되돌려 보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배에는 아직 그 감금된 관리들이 있기
있다고 여기 써 있기 때문에 감금된 일단 저희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감금된 관리가 만약에 배를 불태우게 된다면 감금된 관리의 생명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배를 이 왕명을 따라서 배를 불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이제 이 외국 승조원들과 협상을 해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너희가 우리나라 관리를 풀어주고 이제 바로 떠난다면 우리는 너희를 이제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왕명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관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뭐 첫 번째 답변은 사실 첫 번째 답변은 뭐 이 정도 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가 질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거 교수가 뭐 설득하든 불태우든 그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 왜 그게 선택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라서. 자, 추가 질문. 오늘날의 공직자 직업윤리의 개념을 지금 왕명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네. 왕명을 따르지 않는 나의 선택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의 직업 윤리와 네. 이 사안이요? 네. 자, 지금 추가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 오늘날. 지금 1866년이고요. 시계적 배경이. 오늘날의 공직자 직업 윤리의 개념을 지금 내가 되돌려 보낸다니까 안 따른 거잖아? 그죠? 이 왕명을 따르지 않는 나의 선택에 비추어 본다면,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공직자가 가져야 될 직업 윤리를 내가 지금 따르지 않는 이 나에 비춰서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윤리를 설명을 하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공직자가 가져야 될 직업 윤리를 설명하는 얘기지. 공직자. 오늘날의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의 직업,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 윤리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을 구하기 위한 이 나의 선택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외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은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의 직업 윤리인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내린 명령을 어겨도 괜찮은 걸까요?
그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급자가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최종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하 구도가 명확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올바르지 않은 명령을 무조건 공직자라는 이유, 그 상하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키는 것은 오히려 이제 공직,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그 윤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오늘날의 공직자는 어떤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공직자. 공직자가 아니어서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죠. 이건 지금 경희대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온 문제인데 공직자는 그러니까 공직자가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야? 왕명이라는 내 생각이 다르네. 왕명이랑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 왕명과 다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 따라야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왕명은 다를 수 있는데 왕명을 따라야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공직자인데 공직자도 약간 이제 뭔가 공적으로 내려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되겠냐는 거죠. 그럼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게 공직자냐는 거야. 아니죠. 아니요. 그래서 어쨌든 왕명은 이제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일단 잘한 거는 왕명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비난을 하는 거는 공직자가 가져야 될 그런 윤리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 신념이라든지 지금 이게 불태우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명을 없애겠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지금 우리가 의대 면접을 보고 있죠. 그럼 의사들이 가져야 될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의사들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그냥 공대 면접이 아니고 의대 면접이니까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망명 자체가 이게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명령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네 말대로 이 말도 잘했어. 감금된 관리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 신념을 투영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자 내가 골랐어. 고르면 좋은 것만 있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설득해서 제도를 보낸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안에는 좋은 것만 있냐는 거야. 그건 아니죠. 어떤 게 있어요? 어쨌든 상부의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도 꼭 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건?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많이 있을 수 개인적 어떤 신념하고 명령이 딱 부딪힌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손을 들었다고. 이거 딜레마니까 전에 그
그 왜 실험 관련해서 지문하고 있었죠? 네. 실험 결과. 그거 내가 발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 못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뭔가는 포기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얘를 택한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나 방향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를 골랐으니까 얘를 지금 안 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책임 어떻게 져? 그래서 원경을 어린 가정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르지 않았을 때 결과가 보니까 언급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뭐 내가 더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해서 되돌려 보낼 건데 어쨌든 망명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명령은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명령은 중요하니까 내가 이런 어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은 져야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의 생명은 또 소중하기 때문에 개인적 신념을 어떤 앞세워서 나는 설득해서 되돌려 보내는 결과를 택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MMI가 아이들이 보통 좋은 얘기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안 좋은 얘기도 그러니까 그 딜레마 상황이라는 게 다 좋은 길이면 뭐가 딜레마냐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길을 택했을 때 이 길을 택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떤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뭐랄까 결과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언급이라도 해주면 그래 얘는 좀 책임지려고 하는 점이 있구나. 근데 지금 좋은 얘기만 하시면 말랄랄라 해버리면 물론 여기 써놨지만 안 따르면 뭐 위협받는 써놨지만 한 번 더 그 결과 그 안 따랐을 때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다. 답은 전체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좀 잘했고 경희대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게 작년에 나온 문제야. 추가 질문이 2개가 있었거든요. 뭐에 대한 추가 질문 하나 나오잖아. 이거야. 불띠 없었을 때 추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지는 점수에 영향은 거의 없고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바 이거 선택했을 때 내가 논리성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경희대 뭐 홈페이지 가보면 얘네들은 특이하게 다 모범 답안도 써놨더라고. 모범 답안을 읽어볼게. 모범 답안은 자 일단은 네가 선택한 거는 나 개인의 신념과 생명 존중 의식을 지키기 위해 망명에 반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선택한 지원자들은 추가 질문 받았을 때 평안감사로 법을 지키고 상부의 명을 따라야 하는 나의 위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고 망명이 너무 잘못되었다며 비난을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명령을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는 위치가 아닌 거야. 직업윤리란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하며 예를 들면 직업인이 각자 맡은 일에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도덕적으로 일해야 한다. 관직자로 위계 질서에 따라 명령을 따르는 것도 직업윤리의 한 측면이지만 도덕적인 방식으로 직업적 역할을 좀 더 주체적으로 행하는 것도 숭고한 직업윤리로 볼 수 있다. 조직 내 명령 체계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신념과 생명 존중 의식을 좀 더 상위의 가치관을 여겨서 고민 끝에 그들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한다는 맥락의 대답으로 공감과 생명 존중, 상황 판단 능력, 의사결정 능력, 자기의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용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공감하고 생명 존중 이게 지금 요새 의대에서 강조되는 영역이라 했지. 생명 존중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의대에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4글자 윤리의식. 그렇지 윤리의식인 거지. 이게 1번이고 2번이 공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역시 강조하고 있고 당연히 딜레마를 준 거는 상황 판단도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거 판단을 해서 자기 가치관대로 판단 내리는데 거기에 논리성이 있느냐라는 거랑 내가 이제 얘기했던 좋은 것만 있을 수 없다. 좋은 것만 있으면 그 딜레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한 거에 대한 자기의 결과에 그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이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기 안 해보면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좀 더 그런 언급도 해줄 필요가 있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 예시도 있어. 반대 예시는 반대 추가 질문 뭐였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불태 없앤다고 골랐을 때는 추가 질문은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시만 따르는 것은 악이 될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지시만 따르는 거잖아, 불태 없앤 건. 그래서 그냥 따랐을 때에 대한 이제 그냥 따르는 건 악이 될 수 있다는 명제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 예시 모문 답안은 나는 사상가 실학자로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감사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까 이제 평안감사. 그래서 망명을 따르는 것이 비록 신념에 맞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외세의 침략에 준하여 결정한 위기 해결 책임으로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침략해 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더 사태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생명을 빼앗는 거긴 하지만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비판적 사고 없이 무심코 행하는 평범한 일들이 누군가에게 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불태워 죽이라는 말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예스맨으로 따르면 안 되지만 나는 자신의 신념과 조직의 명령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백성들의 안위, 당시 국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거다. 그러니까 그냥 시키니까 한 게 아니라 충분히 둘 사이에서 생각하고 골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내 신념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한 죄책감, 심려 고통은 아예 몫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실을 받아들여 고민 끝에 자기 선택으로 결단을 하고 업무 수행하는 것은 주체적 사고를 한 결과로 국법을 따른 것이라고 본다. 물론 괴롭지만 그것도 내가 고른 거다 이거지. 개인의 신념에 위배되는 조직의 명령을 따를지에 있어 지원자가 충분한 고민을 하고 타협점을 찾고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명령을 따르는 결과를 보일 때 결정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신념과 현실과의 타협 정도, 현실 적응 능력, 문제 파악 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답변은 뭐겠어? 어쨌든 이거 나의 가치관에 반하는 거지만 위에서 시킨 거니까 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감점이 엄청나게 다다다닥 달리겠지. 그래서 충분하게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됐다는 얘기를 물론 시켜서 한 거긴 하지만 자신의 충분한 어떤 고민해본 결과라는 거를 많이 이제 드러내줘야 되겠죠, 표현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두 가지 다 길이 있는데 논리성을 보는 거다 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 이렇게 로봇 의사가 등장한 상황에서 그러면 인간 의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인간 의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오케이. 인간 의사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무엇이 될 수 있는가? AI가 이제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이슈예요. 그건 내가 좀 한번 생각해보랬지. 생각해봤어? 진짜 지금 뭐 하는지는 한번 얘기해보면 이러한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한번 말해보시오. 라는 거.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진단의 정확성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진단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도 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노바드스의 경우 더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지 그것뿐일까요? 로봇 의사가 막 수술을 한 번 하시는 사람이 또 정진해도 올라가는 거 가능할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제시문은 주어진 거잖아. 제시문에 이게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보면 지금 나온 게 혈액의 상태를 기반으로 진단을 해서 이제 그 진단 컴퓨터에 그것만 데이터만 입력하면은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질병 가능성도는 판단을 낼 수 있고요. 건강 상태까지. 이와 동시에 치료제나 처방전을 받아서 즉시 치료에 돌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로봇 기술 발전으로 인간이 하기 어려운 모세혈관 시술이라든지 뇌암 등을 이제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판단 얘기한 거 같긴 해. 네. 진단의 정확성이랑 수술 확률이 올라간다. 그것만 있을까? 기회 사람이 가장 죽는 이유 중에 가장 좀 많은 부분 담당하는 게 뭔 것 같아? 의사 부족? 응? 아니 표면적이야. 그거는 이제 너무 들어가고 사람이 사망하는 어떤 원인. 뭐가 있을까요? 암이죠. 그럼 암 걸리면 치료 못할까 정말? 그래도 하고 있죠? 암 걸려서 다 죽냐고?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암 걸려서 죽는 건 보통 언제 죽는다고 들었어? 암이 다 시기가 있는 거 들어봤지? 네. 초기가 있고 사기. 뭐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 무슨 얘기야? 그게 왜 나온 얘기일까? 전이 단계에 따라. 그저 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거잖아. 그럼 초기에 걸리면 치료가 되는데 말기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말기 될 때까지 뭐 있냐는 거지. 왜 그래요? 예방 의료. 예방 의료도 있고 이 진단이라는 말을 좀 치게 진단. 진단이 뭐니? 어떤 병에 걸렸는지 판단은. 그죠? 이게 한자어잖아요, 둘 다. 그러면 판단을 하는데 판단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뭐야? 우리가 영상 자료? 이 사람이 와야 판단이 되잖아. 병원에 와야 진단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병원에 늦게 오니까 말기에서 오는 것을 지금 늦게 와서 결국 치료가 늦어져서 결국 죽는 거잖아. 그 무슨 얘기니 이게? 진단만 제대했다면 치료만 신속하게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제시하고 있는 저희 얘기는 결국 진단과 치료의 신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럼 진단을 와야만 지금 가능하잖아. 응?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떤 시대가 올 수 있다. 병원에 안 가고도 진단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안 가고도 진단 받을 수 있다고.
선생님, 사실 선생님 아버님도 암으로 들어가셨거든? 어, 대학생 때 들어가셨는데, 병원에 안 가. 왜 안 갈까요? 시간이 시간도 없고. 이게 병원에 간다는 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진단은 병원에 가야만 좀 가능해. 근데 병원에 누가 가야 돼요? 전혀 환자가 가야 돼, 직접. 간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가는 건데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어. 그만큼 아파요. 응? 그만큼 아파요. 아파야 가기도 하고요. 보니까 무서워서 못 가게 못했어. 무서워. 그러니까 간다는 것 자체가 환자의 의지로 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상시 진단이 된다면 그런 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시 진단을 내가 로봇으로 뭔가 어플로 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치료도 병원에 가야만 지금 치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병원에 안 가고도 진단을 항상 할 수 있고 진단이 되자마자 뭐도 가능한 치료도 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엄청 멀어 보였지만 코로나도 있고 해서 AI가 발달이 급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거다. 현우 선생님이 그때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 세상이 지수함수로 변하고 있다. 무슨 얘기야? 지수함수가 어떤데? 엄청 가파르게 올라간다. 지수함수가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빨리 올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약도 내가 가야 타야지만 지금은 어디 가면 약을 타? 약국에 가야 되잖아. 예. 약국이 너 집 앞에 있냐? 없죠. 있어? 없죠. 없지. 아니 완전 집 앞은 네. 그러니까 뭐 근처에는 있지만 완전 집 앞은 없잖아. 근데 이제 막 이제 그런 편의점에도 약이 있다면 편의점 가까운 데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약국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근데 약을 왜 약국에서 해줘야 되죠? 오염이 되냐고 하는데. 그지? 그럼 뭐가 필요해? 약국에서 약 받으려면 처방전. 처방전이 필요하잖아. 처방전을 또 발급해주는 어플이 그런 게 생긴다면 로봇한테 진단받아서 그런 게 생긴다면 내 약국 굳이 가지 않고도 약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새 이슈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AI가 치료하는 의료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넌 뭐 엄마가 의사니까 잘